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주말에 다우는 이제 오전에 좀 강했다 오후에 지금 대밀었는데 지금 실업자 수 가지고 이거죠. 그 실업률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좋게 나오고, 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은 7월 달에 0.5를 할지 0.25 정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FOMC 그 회의까지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일단 대부분 다 이제 반영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가면 미국의 실업률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미국이 그 올 하반기 정도 가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나? 아니면 내년 1분기 안에? 예. 그래서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들쭉날쭉합니다. 아무튼 하반기 가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미국이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잖아요, 2분기.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제가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월요일 날 당장 그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월요일 날 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금 커지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크게 빠질 자리는 없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시고, 장중에 오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가서 이거 이토마토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열어야 되나요? 예. 잠깐만요. 이토마토에서 공개 방송 요거 창을 좀 안 열어가지고, 예, 일단 열어놓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예, 그 외인들 그 선물 매수세가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외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예, 근데 그 선물 매수가 안 들어오고 오히려 또 매도가 나왔죠.
물량이 또 비교적 크게. 예. 그래서 월요일 날은 무조건 외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막 3만 5천 개 이상 되죠. 예, 그동안 이제 많이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단 뭐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또 매수가 또 띠띠미지근하게 그동안 때린 게 있는데 매수가 띠띠미지근하게 제가 다 만 계약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또 그 이하로 들어오고 뭐 몇천 계약 들어오고 이제 만다 그러면 하방적으로 더 누르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 5월 달부터 외인들의 그 매매 특징이 뭐였냐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정예인들한테도 이제 그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이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그 외인들이 5월 15일이니까 그때가 아마 지수가 저점이었을 겁니다. 5월 중순 정도. 그죠? 여기 5월 15일이 저점이잖아요. 5월 15일이.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죠? 5월 15일이 저점이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법이에요. 기법. 기법이 다른 게 기법이 아닙니다. 5월 15일이 저점이고 5월 19일 날.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부터 5월 15일 날 저점 주고 금요일부터 외인들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했어요. 현물 쪽에서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여기 좀 보시면은 5월 19일이 여기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5월 19일이 금요일이면 이렇게 외인들이 예, 금요일 날 매수하고 그 다음에 5월 26일 날도 금요일 날 외인들이 이게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다음에 6월 2일이었죠. 6월 2일. 6월 2일도 보시면 금요일 날 이렇게 매수를 하죠. 2,000원. 그러니까 목요일, 그러니까 이때도 주중에 계속 때리다가 6월 2일 날 금요일 날 되게 매수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매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6월 9일 날 6월 9일도 보시면은 여기 6월 9일이죠. 이때 금요일이죠. 예, 여기 이제 목요일까지 이렇게 때리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예, 금요일 날 매수하고 한 달 좀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언제입니까? 16일인가요? 아까 6월, 예, 6월 16일 날 여기 금요일 날 매수했죠. 예?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때리고 금요일 날 매수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하다가 6월 그 23일부터는 예, 금요일 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매도. 한 달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보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지수가 좀 강했다가 수, 목, 금까지 수, 월, 화, 수, 목 목금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좀 오르고 하수가 좀 약했고 두 달 가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부터는 이제 그 패턴이 좀 바뀌었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예, 6월 30날 외인들이 여기 매수 안 하죠. 매수 안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매수 안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 시장에 좀 얘네들이 그 패턴을 바꿨다는 얘기. 그러니까 선물도 지금 마찬가지. 선물도. 예, 선물도 그동안 얘네들이 한 영끌 매수 영끌 매도를 하다가 보통 만기약 한 두 번 정도 이틀 정도 때리면 영락없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난주에는 안 그랬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해보는 거. 얘네들이 뭐가 있나 이거?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매도로 대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또 만약에 외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 여력이 3만 5천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월요일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V자로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급등량이 심하게, 그러니까 더 밑으로 한번 하방적으로 더 밀 수도 있고, 예? 안 그러면 월요일부터 또 이제 만기약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위쪽으로 또 바로 또 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자리예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미국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5월 달은 4%, 근원은 지금 뭐 5% 초반입니다만은
6월달 지금 예상이 3.2거든요. 3.2. 그러니까 단위가 지금 4에서 또 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 후반 정도 지금 기록하죠. 예, 지금 예상치가 지금 3.2니까 뭐 예상치 부합한다 그러면 또 미국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올라간다 그러면 예,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지금 뭐 금리 인상 또 기대감이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예, 그 우려감이 더 커지겠죠. 이거 0.5 또 해버리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13일 날은 이제 옵션 만기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그 항상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과 7월 달, 7월 이 만기 지나고 나서 시장 방향성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4년치 6월 마지막 대주부터 7월 만기까지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급등락이 심했죠. 연중에 가장 3분기 말하고 2분기 말이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그 다음 주 후반에서 다다음 주에 실적이 몰려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 그렇고, 우리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7월 넷째 주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뭐 델타항공하고 이제 TSMC가 또 13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이 TSMC 실적 발표 결과가 우리 또 이제 반도체 영향 주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델타항공이라든지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합니다. 근데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그 7월 셋째 주, 다다음 주 중후반부터 넷째 주에 몰려 있어요. 예. 그 2분기 전체 지금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좀 감소하겠죠. 예, 작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지금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하반기 실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 이제 빠진 애들은 먼저 선 반영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와버린다. 예? 그러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막 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대형주도 그냥 지난 1분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실적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버리면 그냥 막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군들은 없는데, 만기 지나고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도 급락, 뭐 급등 더 좋게 나온다. 이런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7% 감소한다는 얘기는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들 그 선물 매수 그 매매 행태하고, 그 다음에 5월 19일부터 한 달 넘게 매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그 현물에서 꼭 매수를 했는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이 변화가 생겼다 그랬어요. 금요일 날 매수 안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기술적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플 같은 경우 마찬가지, 삼성전자 마찬가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 했을 때 지난주에 3.19% 뺐거든요. 3.19%. 예. 이런 것도 기법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주간 기준 했을 때 지금 올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가 가장 많이 주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 뭔가 지금 패턴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무슨 얘기냐면 저 보시면 자, 3전 일단 주가 이렇게 지금 밀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삼성전자가 지금 모양이 지금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그 일단 이거 요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그러니까 요 하단을 일단 지지를 하고 일단 마감했어야 되는데 이탈해 버렸어요. 종가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주가 이제 더 많이 민다는 얘기죠. 하방적으로. 월요일날 뭐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제가 봐도 월요일날 급반등 나올 일은 없고, 그 주간 기준했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예, 삼성전자가 주간 기준했을 때, 올 1월 달부터 주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주간 기준했을 때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주가가, 예, 지난주에 가장 많이 밀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주간 기준했을 때 이렇게 민 적이 없는데 6개월 동안, 예? 처음으로 주간 기준했을 때 윗꼬리 주고 요목으로 확 밀어버렸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패턴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예, 그러면 이제 저 하방 쪽으로 한 번 더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잘 보이시죠, 이제 화면. 요런 게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 원래 제가 목요일 날 그랬잖아요. 여기서 6월 초에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예,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그 종가 기준은 요거 제가 지지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음봉으로 그냥 4일 연속 강하게 때려버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목요일 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삼성전자 주가 그 실적이 원래 1분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했는데, 예, 중간에 이제 뭐 5천억 대도 얘기하고 결국 이제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데는 뭐 9천억 얘기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4조 원이었던 기업이, 예? 작년에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이었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뭐 1조 원이 나오나, 뭐 2천억 나오나, 5천억 나오나, 거기서 거기지. 설령 영업이익이 뭐 5조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난 건데, 그 뭐 의미가 없다 그랬죠, 제가. 2천억 예상했던 기업이 뭐 5천억 나온데 가지고 뭔 의미가 있냐고. 예. 왜 이제 삼전이 중요하냐면 얘가 올렸잖아요. 얘하고 하이닉스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소 기준했을 때 뭐 코스닥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얘가 눌러버린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갭이 있잖아. 삼성 여기 갭이 있잖아. 갭. 전고점 돌파해서 갭이 있죠. 예. 갭이 있기 때문에 요 갭을 매크로 내려오면은,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 얼마예요? 6만 5천 원 구간이거든요. 6만 5천 원. 그러면 종합지수가 2450까지 빠지는 자리가 그 자리가. 그래서 3전의 주가가 중요하고, 오늘 그 방송 제 제목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고점 나왔다라고 신규로 따라가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코스닥이 이제 반도체도 아무래도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코스닥도 반도체가 6월 달을 올렸는데, 반도체 업종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또 지수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도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애플 주가가 이게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이에요. 무슨 이게 신기록이 나왔다 했을 때가 항상 주식을 조심해야 돼,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도 13년도에 뭐 작년 재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삼성전자 역사적인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예? 그러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임직원들 보너스가 뭐 사상 최대로 많이 지급하고, 2012년도 13년도 현대차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울산에 그냥 현대차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해가지고, 그 생산직 직원도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그 필드에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도 보너스가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상 최대 실적 해가지고. 그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요때. 2012년도. 요때죠. 뭐 울산에 사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울산 전 지역이 그때 막 축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고점이 아니에요, 거기가. 보너스를 사상 최대로 많이 지급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 삼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보너스 뭐 25%밖에 지급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제 저점이고.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어떤 말 드렸냐면, 3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서 우리가 또 의심을 해봐야 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플이 지난주 그 6월 30날 갭으로 요 살짝
돌파하면서 올리면서 여기서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했지 않습니까? 살짝. 요 갭을 일단 메꿨기 때문에 이건 또 소멸갭이 돼버립니다. 소멸갭이. 예. 그 돌파하고 나서 지금 또 3조 달러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월봉에서 애플의 주가가 월봉에서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경우가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에요. 애플 주가 월봉 보세요. 1월 달부터 1, 예? 2, 3, 4, 5, 6. 6개월 내내 이렇게 양봉으로 오른 경우는 처음이야, 처음. 처음이고 6개월 내내 오르면서 예, 올해만 애플의 시가총액이 9,70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9,700억 달러. 그러면서 이제 전체 시가총액이 3조를 돌파한 거야. 요때는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애플 주가가 이제 주봉에서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월 달부터 있죠. 여기서 1월 달, 1월 초부터 이 주봉 보세요. 5주선을 지금까지 깨고 거의 요때 살짝 깼다 바로 올렸죠. 계속 올렸는데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이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음봉이 두 번 나온 경우 없었어 지금까지. 예? 무슨 얘기? 요때도 음봉 나오고 그다음에 양봉 나왔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계속 올린 거죠. 요때 음봉 나오고 바로 또 양봉을 올렸어. 이번 주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이번 주에도 애플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기록을 유지했듯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애플 양봉을 이렇게 올릴 것이냐 이러면 괜찮아요. 예, 그동안 6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애플이 이번 주에도 지난주 음봉 나오고 나서 이번 주에도 음봉으로 많이 마감해버려. 음봉으로 뭐 아래꼬리에 나왔던 뭐 윗꼬리에 나왔던 음봉으로 마감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 이제 애플도 뭔가 이제 이 기술적 패턴을 얘네들이 바꾸는구나.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아까 그래서 체크해드린 거고 외국인들 선물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뭔가 미국도 빅테크 쪽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216주선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지지했는데 근데 애플도 지금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제가 왜 또 이 말씀 드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애플이 지금 시총이 3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이 계속 높아지면 그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가 그랬습니까? 에코프로가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주식이란 것은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시겠죠? 미국도 지금 뭐 다우지수가 생긴 게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보다도 없어진 기업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도 너무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사라진 기업이 엄청 많아. 미국도. 애플이 지금 장기 핵심 추세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딱 이 폭만큼 올랐었죠. 코로나 때처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애플이 다음 주에도 음봉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이 빅테크 쪽에 뭔가 이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이 상승폭이 올해 6개월 동안 올랐던 상승폭이 예, 코로나 때 올렸던 그 폭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선 상단에 여기가 딱 3조 달러 찍었던 자리거든. 보조지표 상당히 가열이고. 왜냐면 애플이 지금 시총이 뭐 워낙에 비대하니까 요놈이 많이 찌그러진다 그러면 예, 미국도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것도 제가 지난달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IT 버블이잖아요. 예? 예, IT 버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 IT 버블이지 않습니까? 예. IT 버블이 터지듯이 4차 산업 버블이 터진다는 생각 왜 안 합니까? 예? 예, 이런 생각도 이제 터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왜 지금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T 버블이 터지듯이 우리 부동산 버블 터지듯이 예? 작년에 고점 찍고 나서 예, 4차 산업 버블은 터진다는 생각 안 해. 대중들은 지금 니프티 피프티 장세잖아요. 미국이 전형적으로 예? 네 번째 맞이하는
왜냐면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자리이기 때문에. 빅테크도.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애플, 요게 이제 바로 이제 터진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어제 또 주말에 널쉘이 2000 지수는 또 상승 마감했죠. 널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미국 대형 지수하고 소형 지수가 지금 반대에 있다고 그랬잖아. 예, 여기가 2000년도 IT 버블. 근데 소형 지수는 지금 23년 지지 구간이고, 23년 지지 구간이고, 예? 예. 그 다음에 대형 지수는 23년 저항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예. 얘는 이제 23년 저항 구간이에요. 예. 얘는 23년 저항이죠. 저항. 완전히 상반된 위치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예, 시장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좌우지가 애플의 주가가 다음 주에 아까 삼성전자도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마감했고 애플 주가도 예, 2주 연속 만약에 추가 예? 하락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는데 애플이 2주 연속 하락해 버리네.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시장에 예, 이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4주 연속 하락했죠. 지난번에 4주 연속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4주 연속 하락 이번 주는 무조건 돌려야 돼. 코스피가 지난주 기준에 했을 때 4주 연속 하락 나왔는데 예, 주봉 기준 했을 때 요때도 4주 하락하고 돌렸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60주선 여기 있어요. 60주선이. 여기 20주선이 20주선이 60주선을 골든 시킬 때는 이렇게 한번 누른다 그랬죠. 데드 시킬 때는 한번 튕겨 올라오고. 무슨 얘기냐면 요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 20주선이 60주선을 요 기법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나오고 나서 데드 시킬 때, 데드 크로스 시킬 때는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예? 예, 여기 푹 빠지다가 데드 시킬 때는 주가 이렇게 쭉 뺐다가 여기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서 이걸 돌파해버리겠는데 여기서 돌파 못하면 다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역연자로.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골든 시키잖아. 골든. 요때도 제가 공부했죠. 여기서 골든 시켰죠. 이제 20주선이 반대로. 요때는 데드 시켰는데. 지금은 FM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 데드 시킬 때는 반등 나오고. 예? 데드 시킬 때는 밀었다가 반등 나오는데 돌파 못하면 다시 눌러버리죠. 골든 크로스 시킬 때는 이게 누른단 말이야. 여기서 골든 시킬 때는 예. 20주선이 60주선 골든 시킬 때 눌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근데 이제 골든 하고 나서 이제 가급적이면 20주선 깨면 안 돼요. 20주선을. 그죠? 여기 땅에 지난주에 또 4주, 이때도 4주 운목 나오고 반등. 여기 4주 또 이제 지난주까지 4주도 눌렀거든. 그 만약에 20주선을 이탈한다. 여기 20주선이 어디냐면 이제 주간 기준 했을 때 2500이네. 2500 딱. 네? 2500인데 요 20주선 이탈한다 그러면 어디에요? 다시? 예, 요 35주선이 지금 또 60주선을 골든 시키잖아. 요 골든 시켰죠? 예. 여기까지도 이렇게 누를 수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도 이렇게. 35주선까지도. 근데 그래봐야 거래소는 이제 뭐 한 4, 5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좌우지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MSCI 한국 ETF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시장도 소폭 일단 좀 플러스 출발할 겁니다. 예, 그래서 4주째인데, 요 4주인데, 뭐 다음 주까지도 코스피가 뭐 5주여서 하락이 나와버려. 그럼 뭔가 기존의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야. 예? 외국인들이 조금 더 누른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더 묶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도 주간 기준일 때 무조건 상승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가운데서 뭐 새마을금고발 예금 인출 사태가 예, 요게 지금 터졌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많이 하고 시장 불안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재해체하게 되면 미국처럼 뭐 그렇게 이제 뭐 전액 다 보증을 해준다 뭐 얘기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저 미국 그 지역은행 사태 때 터졌을 때도 제가 한두 달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달. 예? 한두 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새마을금고는 지금 아직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이 딱 밝혀진 게 없어가지고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지역은행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 파산하고 예. 그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일단 매각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이번 달 말까지 저게 또 시장의 발목을 예,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미국 지역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어, 지난달에 그랬습니다. 이거 안 깬다고. 그죠? 딱 여기서 제가 이게 이태리 장인 패턴이라고 했죠. 예, 지역은행 때 터지고 나서 여기서 딱 아래 꼬리 주고 거기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두 달 정도 걸렸잖아. 두 달 정도.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거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일단 지금 발빠르게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고 하는 입장이어서 지난주 관련 매물이 또 이제 나왔어요. 뭐 코스닥에서도. 그래서 이 기관들 이제 매도가 좀 많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찌글찌글하게 구간에서 저렇게 터져버리면 조금 더 이게 연장이 되면서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이슈를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계속 그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